안녕하세요. 지혜 달팽이 지달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밤을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장자 4편 제7편 응제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제목부터 뭔가 심오하고 깊은 통찰이 담겨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럼 저 지달과 함께 장자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대인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주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답니다. 응제왕, 이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서 응은 응하다, 대응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변화와 요구에 아주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물이 그릇의 형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양을 바꾸듯 변화에 순응하는 지혜를 담고 있죠. 그리고 제왕은 단순히 세속적인 왕이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기서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니는데 도를 체득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이상적인 성인, 즉 최고의 경지에 이른 지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도를 깨달아 자연의 이치에 따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응제왕은 세상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순응하면서도 도의 근본을 잃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장자의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장자는 이 편을 통해 진정한 통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개인의 삶 또한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장자가 던진 이 메시지가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응제왕의 가르침은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제왕의 핵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무위의 정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행위이자 최고의 통치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기는 정치를 강조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억압이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순응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훌륭한 정치라고 장자는 말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억지로 씨앗을 잡아당겨 자라게 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만물이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조화를 이루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통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 방식은 백성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자율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도록 독려하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인위적인 법규나 제도로 얽어매기보다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만물이 스스로 순환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장자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핵심 사상은 마음의 수양입니다. 지도자는 사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장자는 강조합니다. 사심과 욕망, 편견에 눈이 가려지면 세상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죠. 마치 흐린 물에서는 바닥을 볼 수 없듯이 마음이 혼탁하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유지해야만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비추는 거울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정화하는 것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 아닐까요? 셋째는 바로 본성 보존입니다. 인위적인 지식이나 욕망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음, 즉 도의 상태를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화 과정이나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던 순수함과 개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장자는 이러한 인위적인 교육이나 사회적 규범이 때로는 우리의 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본성 보존의 중요성을 아주 인상 깊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혼돈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사상이 응제왕 편을 관통하는 중요한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장자의 도가 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무의의 정치는 비워진 마음에서 나오고 그러한 마음은 본성을 보존할 때 진정으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응제왕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계암과 호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도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위나라의 점쟁이 계암은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명성이 자자한 호자라는 현자를 찾아가 그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 합니다. 계암은 4차례에 걸쳐 호자의 상태를 점쳤는데 그때마다 호자의 모습이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첫 번째는 마치 막 움직이려는 듯한 기운으로 보였고, 두 번째는 땅 속에 묻힌 듯 미동도 없는 모습, 세 번째는 넘실거리는 물결처럼 변화하는 모습, 마지막 네 번째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의 중요성을 장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강조합니다. 계암은 호자의 신통한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만 호자는 그러한 겉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자라는 인물이 호자의 가르침을 통해 도의 형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장자는 진정한 지혜는 겉으로 보이는 현란한 기술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열린 마음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도의 경지는 고정된 형태나 예측 가능한 모습이 아니라 무한한 변화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양자거와 노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진정한 통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장자의 깊은 철학이 드러납니다. 양자거가 노자라고도 불리는 노담에게 명왕의 다스림에 대해 묻습니다. 이상적인 통치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러자 노담은 이렇게 답합니다. 공적이 천하를 덮을 만해도 자신이 한 것 같이 드러내지 않고 교화가 만물에 미쳐도 백성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멋진 말이죠. 이는 바로 무의의 통치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훌륭한 통치자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자연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만물을 길러내듯 통치자도 그러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백성들이 통치자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명왕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인위적인 손길을 최소화하고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 방식은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자율성을 부여하며 그들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마치 훌륭한 부모가 자녀에게 간섭하기보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듯 이상적인 통치자도 백성들의 내재된 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응제왕 편의 백미이자 가장 유명하고 많은 해석을 낳은 이야기인 혼돈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의 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우화입니다. 남해의 임금숙과 북해의 임금홀은 중앙에 사는 혼돈이라는 존재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혼돈은 그들의 환대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베풀었습니다. 혼돈은 얼굴에 7개의 구멍이 없는 아무런 분별도 하지 않는 순수한 상태의 존재였습니다. 눈, 코, 입, 귀가 없어 보고 듣고 맛보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는 완벽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숫과 홀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혼돈에게도 우리 인간처럼 눈, 코, 입, 귀 같은 7개의 구멍을 뚫어주기로 합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로 혼돈에게 도움을 주려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주었는데 첫째 날 눈을, 둘째 날 코를. 이런 식으로 7째 날 모든 구멍이 뚫리자 혼돈은 결국 죽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혼돈은 분별이 없는 상태, 즉 도의 원초적이고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인위적인 관념과 분별로 나뉘기 전에 완벽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숫과 홀이 혼돈에게 구멍을 뚫어준 행위는 인간의 인위적인 지식과 관념, 그리고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질서를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의 본래 모습을 해칠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은 아무리 좋은 의도였을지라도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을 대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본연의 순수함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 할 때 발생하는 비극을 통해 장자는 무의자연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장자의 응제왕편,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죠. 이러한 응제왕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의 지도자들은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장자는 말하는 듯합니다. 과도한 개입이나 통제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과 사회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목표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제왕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순수한 본성을 찾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혼돈을 인위적으로 다듬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때도 있답니다. 장자의 가르침을 통해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진정한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 본연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이상지의 달팽이 지다리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